프롤로그. 별빛이 떨어진 밤옥상 난간에 앉은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바람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제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수많은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잔인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아플까.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졌다. 진심은 아니었다. 죽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저 이 고통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결혼식 한 달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그녀. 3번의 부재중 전화, 한 통의 문자. 미안해, 나 못하겠어. 그게 전부였다. 청첩장은 이미 돌렸고 예식장 계약금도 냈고 신혼집 가구도 절반쯤 들여놓은 상태였다. 도윤은 모든 것을 혼자 정리해야 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하객들에게 사과하고 예식장 담당자에게 머리를 숙였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일이었다. 엄마, 결혼식 취소됐어. 전화기 넘어 어머니의 침묵이 길었다. 제주에 가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흘렀다. 32살 남자가 낯선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손에 쥔 건 그녀가 남기고 간 반지 하나뿐이었다. 그때였다. 마실 거 필요하세요? 도윤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캔 맥주 2개. 그녀는 도윤의 눈물 자국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난간 옆에 조용히 앉아 맥주 하나를 건넸다. 하은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맥주캔을 따는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도윤은 눈물을 훔치며 맥주를 마셨다. 쓰고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저 별,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주에서는 유난히 밝죠. 마치 누군가를 대신해서 밤을 밝혀주는 것처럼. 도윤은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은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별빛만큼이나 고요했다. 긴 머리가 바람에 날렸고 목에 걸린 낡은 카메라가 달빛을 반사했다. 별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나요? 글쎄요. 하지만 적어도 어둠은 좀 덜 무서워지지 않을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별이 많았다. 은하수가 보였고 유성이 지나갔다. 서울에서는 평생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처음 와보셨어요? 제주. 하은이 물었다. 네, 당신은요? 3번째예요. 매번 다른 이유로 왔지만 이번엔 무슨 이유로요? 니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이별이요, 당신처럼.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하은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 자국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상처를 가진 채 같은 별을 바라봤다. 일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음날 아침 애월 바다. 도윤은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했다. 옥상에서 만난 그 여자, 별빛, 캔맥주.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게스트하우스를 나섰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그저 걷고 싶었다. 애월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카페가 나왔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옥상에 계셨죠? 고개를 돌리니 그녀가 서 있었다. 하은. 어젯밤과는 달리 햇살 아래에 그녀는 더 선명했다. 목에 걸린 낡은 카메라,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눈빛. 네. 저도 커피 한 잔 시켰는데 같이 앉아도 될까요? 혼자 마시기엔 바다가 너무 넓어서요. 이상한 이유였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처럼. 사진 찍으세요? 도윤이 먼저 물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요. 작가세요? 작가였으면 좋았겠네요. 꿈만 꿨죠. 하은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요. 뭐요? 꿈만 꿨어요. 사랑도 미래도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다. 어제 많이 우셨죠?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들켰네요. 저도 매일 밤 울어서요. 금방 알아봤어요. 도윤이 처음으로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오늘 어디 가세요? 하은이 물었다. 아무데도요. 그냥 걷다가 지치면 돌아가려고요. 그럼 같이 걸을래요? 저도 오늘은 그냥 걷고 싶거든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비자림으로 가는 길, 렌터카 안은 조용했다. 하은이 운전을 했고 도윤은 창밖을 봤다. 제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초록색 밭, 돌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제주는 처음이세요? 네. 당신은요?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가족이랑, 두 번째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이번엔 혼자요. 좋아 보이는데요. 혼자 여행, 그럴까요? 전 외로워 보이는 것 같은데. 하은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함께였던 기억 때문에 외로운 거죠. 도윤이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전방을 보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비자림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숲길을 걸었다. 수백 년 된 비자나무들이 터널을 만들고 있었다.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다. 이 나무들은 몇백 년을 여기 서 있었을까요? 하은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글쎄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겠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을까요?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는 사람. 하은. 이 걸음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다.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건 결국 누구랑 이 시간을 걷느냐인 것 같아요. 혼자 걸으면 그냥 숲이지만 누군가랑 함께 걸으면 기억이 되잖아요. 도윤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왜 이 사람은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 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프지 않은 걸까? 오히려 숨이 쉬어지는 걸까? 맞아요. 도윤이 작게 대답했다. 도윤 씨. 하은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어제 제가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게스트하우스 방명록에서 봤어요. 저는 하은이에요. 알아요. 저도 봤거든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걸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전 연인의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비자림의 나무들과 하은의 뒷모습을 꿈꿨다. 성산 일출봉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윤과 하은은 바람 속에 나란히 앉아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하은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일출 사진을 찍는 게 꿈이었어요. 언젠가는 세계 곳곳에 일출을 찍어서 전시회를 열고 싶었죠.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럴까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게 보였다. 하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랜 침묵 끝에 하은이 입을 열었다. 저 시력을 잃고 있어요. 도윤의 숨이 멎었다. 처음엔 작은 흐릿함이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더러운 줄 알았죠. 그런데 계속 심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유전성 망막 질환이래요. 치료법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대요. 그럼 제주 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직장도 그만뒀고 원룸도 빼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여행이에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빛을 잃는 게, 색을 잃는 게, 세상을 잃는 게
하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침 햇살도, 봄날의 꽃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다 흐릿해지고 있어요. 가끔은 거울 속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눈물이 하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괜찮아요. 왜요? 도윤 씨가 옆에 있어서요. 이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다. 그래도 지금은 당신이랑 이 순간이 가장 선명해요. 당신 목소리, 당신 체온, 당신 존재. 전부가 제게는 비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주황빛이 세상을 물들였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였다. 하은은 울면서 셔터를 눌렀다. 한 장, 두 장, 세 장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도윤은 그런 하은을 꼭 안아주었다. 하은 씨, 치료받으세요. 꼭 나으세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선명하게 보세요. 만약 안 나으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평생 당신 눈이 되어줄게요. 당신이 보고 싶은 모든 걸 설명해 줄게요. 하은이 도윤의 품에서 더 크게 울었다. 사랑이 피어난다기보다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는 감정이 시작되었다. 3부. 당신께 드릴 건 많지 않지만 누도 햇살이 유난히 부서지던 날이었다. 도윤과 하은은 자전거를 빌려 섬을 돌았다.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고 건멜레 해변에서 발을 담갔고 서빈백사에서 조약돌을 주었다. 연인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해질 무렵 등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하은 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 씨, 네, 저 다음 주에 제주 떠나요.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독일로 가요. 거기 좋은 병원이 있대요. 치료 기간은 최소 6개월이래요.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요. 하은, 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하지만 못하죠. 제가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워요. 당신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하은 씨, 저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 일주일 전만 해도 옥상에서 울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울었어요. 그런데 당신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여전히 슬프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다른 것들도 보여요. 제주 바다도, 비자림도, 일출도, 그리고 당신도.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윤 씨, 네, 제가 사라져도 이 제주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또 아픈 기억이 되면 안 돼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는 거죠, 제 안에.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옥상,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아 별을 봤다. 하은이 도윤의 어깨에 기댔다. 도윤 씨, 사랑해요.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이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은을 꼭 안아주었다. 서두르지 않고 약속하지 않고 그저 진심만 남겼다.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이 둘만 남은 것처럼. 제주국제공항, 하은의 출국 날이었다. 도윤은 그녀와 함께 공항까지 왔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연락할게요. 하은이 말했다. 아니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연락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은 치료에만 집중해야 해요. 저 생각하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다 나을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만약 제가 안 돌아오면요?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별빛을 모아둘 테니까요. 하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그런 하은을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다. 기다릴게요. 하루하루. 당신을 위해 별을 모을게요. 이별은 담담했다. 하지만 돌아서서 도윤은 울고 말았다. 공항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흘렀다. 도윤은 제주에 남았다. 서귀포에 작은 사진관을 열었다. 별빛 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 하은이 남기고 간 제주 사진들을 벽에 걸었다.
애월바다, 비자림, 성산일출봉, 우도. 매일 아침 사진관 문을 열고 저녁이면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았다. 하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괜찮았다. 약속했으니까. 사람들이 사진관을 찾아왔다. 사진 잘 찍으시네요. 아니요.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찍었어요? 제 별이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눈으로 도윤을 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사진관에 들어왔다. 이 사진들 참 따뜻하구만. 감사합니다. 사진 찍은 사람 어디 갔어요? 치료받으러 갔어요. 돌아올 건가?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니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하면 돌아오지. 꼭 돌아와. 6달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도윤은 매일 하은을 기다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하은이 올까? 저녁이 되면 내일은 하은이 올까? 하지만 하은은 오지 않았다. 어느 봄날 사진관 문이 열렸다. 손님이세요? 도윤이 돌아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하은이 서 있었다. 이 사진 아직도 밤이 밝네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봤다. 그녀는 훨씬 건강해 보였다. 눈빛도 전보다 더 맑았다. 손에는 새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치료는? 다 끝났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시력은 많이 회복됐어요.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연락도 없이 미안해요. 당신이 연락하지 말래서요. 그리고 완전히 나은 모습으로 오고 싶었어요. 하은이 웃었다. 도윤도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바보예요. 도윤 씨,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거예요? 만약 제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상의 모든 별빛을 모아서 당신의 밤을 밝히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꼭 올 줄 알았어요. 하은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도윤 씨, 저 이제 볼 수 있어요. 당신 얼굴도, 제주 바다도, 별빛도 모든 게 선명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가장 선명한 건 당신이에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같이 살아볼래요? 도윤은 대답 대신 하은을 꼭 안아주었다. 1년을 기다린 포옹이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옥상,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캔맥주 2개를 들고. 여전히 별이 많네요. 하은이 말했다. 당신이 돌아와서 더 밝아진 것 같은데요. 거짓말쟁이. 진짜예요. 두 사람은 웃었다. 별빛 아래서, 제주 바람 아래서. 도윤 씨, 제가 독일에 있을 때요. 매일 밤 제주 하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저도요. 매일 밤 이 옥상에 올라와서 별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을 생각했어요. 하은, 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요, 도윤 씨. 저도 사랑해요, 하은 씨. 어떤 사랑은 끝나고 어떤 사랑은 시작된다. 어떤 이별은 아프지만 어떤 만남은 치유가 된다. 도윤과 하은은 그렇게 서로의 밤을 밝히는 별이 되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